자, 2025년 12월 23일자 대수학의 프리스터디의 어떤 피드백 성격이고, 그리고 근데 이 영상은 그 기존에 공부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새로이 수준에 조인하셔가지고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기에서 이거 대수학 공부하는 거구나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코드 성격으로 남겨놓으려는 건데요. 두 가지식으로 표현해서 저는 야망이 있습니다. 어떤 야망이 있냐면 최종적으로는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모든 대학원 의 스터디들에 대해서 수준에서 어떤 주기적으로 책을 낼 생각이고, 그냥 책을 내서 기존에 알려져 있는 레퍼런스들보다 더 낮기 때문에, 단순히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에 그 방식으로 학생들한테 학부생들이든 대학원생들이든 쓰이게끔 할 생각이고, 그리고 보통 이제 대수학에서 인용이 되는 책들이 있죠. 보통 가장 초심자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단어들을 다 아시겠지만 뭐 프랄라이 책이 있고, 어떤 학부랑 대학원의 어떤 공통교재로 참 많이 쓰이는 게 더미프트의 참 좋은 명저예요. 제 개인의 생각에도 더미프트 이런 책들이 있고, 그리고 한국에는 좀 알려져 있는 이제 좋은 책들로 선형대사군 이인석 선생님의 책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것들을,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수학이 뭐예요? 랭의 알제브라도 있고 여러 가지 대수학 교과서들이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대수학의 아름다움이라는 시간에 가르치는 관점에서는 전부 다 하나같이 대수학 공부하면 주화인마에 빠져 있어서, 대수학의 아름다움의 목적은 여기서 헤어나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저 여기서 벗어나는 경우를 이때까지 수준을 밖에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일단은 대수학을 좋아하면 해석학을 싫어한대요. 전부 다 예외가 없어요. 나 해석하긴 싫음. 대수학은 재밌다. 그리고 대수학을 퍼즐 맞추기 게임으로 알아요. 그래서 보통 좋아하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논트리비얼한 예시 이제 퍼즐 맞추기로 나오는 거 엄청 좋아하고요. 근데 그거 왜 이렇게 정의한 거임? 하면 설명 못함. 너라면 이거 만들 수 있어? 설명 못함. 그리고 대수학을 배운다고 하면 자신이 인정하는 좋은 책을 반복적으로 보는 게 대수적 성숙이라고 착각함. 이런 특징들을 다 전형적으로 가져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달라지냐면, 갈로아 이론을 배우는 게 학부 대수학이든 대학원 대수학이든 그렇게 쉽지 않은 과정이에요. 알아야 되는 게 많기 때문이에요, 단순하게.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고 이해하는 거라면 할 수 있게 훈련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에 대한 정합 훈련들이 되어야 되는 선들이 있고, 그리고 대수적인 감각이라는 건 분명히 소중한 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가서 어떤 펀더멘tal 티어리, 어떤 이제 갈로아 티어리에 대해서 어떤 특정 그룹과 특정 필드의 원투원 커리스폰던스, 이제 역으로 뒤집히는 그거를 라인 바이 라인 이해하려면 하는데, 갈라랑 아벨은 그거 없이 만들었잖아요. 군의 정의도 없었는데 그거는 이해를 못함. 군의 정의도 없이 그 체계를 만드는 그 방식을 공감해야 이해인데, 그 알려져 있는 수법들의 라인 바이 라인을 이해했으니까 내가 그 이론을 이해한 거라고 착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들을 익숙하게 만드는 거가 이해라는 엄청난 착각들을 함. 그래서 너라면 그거를 재생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 그러는 거는 어떤 갈로아랑 아벨 같은 천재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그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아느냐 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학이라고 하는 건 알고 보면 다 어떤 뭔가를 해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고, 그 욕망의 어떤 그 선들을 공감하면 알고 보면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하기 그지 없고, 그 아이디어를 공감해야 된다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함. 그래서 대수학의 아름다움의 그 목적은 이거를 굉장히 보편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이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즉 어떤 대수적인 어떤 주화인만, 대수학만 좋아하고 나는 해석학도 잘 모르고 위상수학도 잘 모르고 뭔가 그런 편식하는, 제가 봤던 경우들은 다 예외 없이 이런 경우들에 해당하는데, 수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정의, 정리, 증명, 어떤 이제 요긴한 열심히를 풀 줄 알아야 되지만,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초등학생한테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리처드 파인만의 말에 따르면. 근데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이 지금 원형에 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정의 안 쓰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게 뭐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면, 그러면 정의를 시작하지. 솔버블 그룹이라는 게 정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그거는 이해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해라는 그런 경우들만 주변에서 네이버드에서 보기 때문에 이게 뭔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냐면, 대수학은 할 만하다고 느끼는데 대수기하라고 하는 순간 악명이 높아지기 시작함.
사실 같은 건데, 사실은. 그래서 이것들이 보편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게 대수학의 아름다움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취지이고, 그리고 이 시간이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이 중요한 건 이 수학이 기본적으로 리만과 그로샌디기 수학과 맞닿아 있는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가지고 그 제가 이거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액션을 취하는데 하나는 수질 채널 레벨에서 대수학의 아름다움과 사실 이제 그거의 듀얼 사이드인 리만의 복수해서 그걸 시퀀스로 돌리는 게 일단은 프로그램을 돌리는 거고요. 하나는 그게 있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대수학의 아름다움을 포함해가지고 이것들을 한국어 책들로 참석자들과 함께 계속 내나갈 거예요. 계속. 그래서 나중에 이 책들을 가지고 그냥 퀄리티에서 할 말 없게 만들 거예요. 단순히 알려져 있는 책들에 비해서.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수학과 기하학과 조합론과 위상수학과 뭐 그래프 이론과 무슨 뭐 미분기하랑 이런 것들을 그럼 야 이거 지금 똑같은 말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아 이거 그런 거구나. 아 나도 수학할 수 있겠다. 이 자신감을 얻게. 그리고 여기서 이 공부들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님들 나이일 때에 비하면 님들은 저보다 비교도 안 되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좋은 의미에서. 실제로. 저는 님들만큼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없었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요. 커뮤니티도 없었고, 물어볼 사람도 없었음. 근데 그런 저도 수학자랍시고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나은 기회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것들이 정말로 현실 가능한 것들임에 대해서 꿈꾸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토대로 사람들이 이제 후세대들이 길러져 가도록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 시간을 운영하는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좀 대화를 좀 어떻게 좀 나누고 싶냐면 그 오늘 이제 투 파트로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는 지금 대수학의 아름다운 프리스터디를 두는 것의 목적은 그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주화의만에 빠지도록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어쨌든 대수학의 그 정합도 맞춰야 되는 게 있어서 그것도 사실이라. 그래서 일단 그거에 대해서 질문들이나 코멘트나 감상들이 있으면 일단 제가 충분히 듣겠고, 그리고 그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하겠냐면, 어떻게 지금 제가 말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만족스러울 만한 어떤 지식적으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들을 설명을 해서 지금 이제 그래도 몇 개월 아직 남았어요. 적어도 리만의 복수에서 기기가 맞춰야 할 수 있어요. 대수학의 아름다움 이기는. 그게, 그리고 저도 이제 당장 이제 1월 달부터 이제 새로운 육아의 현장에 뛰어들어야 돼서 적어도 앞으로 3개월 동안은 못해요. 저 때문에. 그냥 단순히 제 상황 때문에 저도 살아야 되는지라. 그래서 빨라야 3, 4개월 후인데, 빨라야. 그래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는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그리고 나중에 이 레코드를 보시는 분들이 아, 나도 해보고 싶다를 생각하고 있고 제가 좀 상상하고 있는 모습은 직문수와 같은 모습을 상상하고 있어요. 직문수가 지금 어떤 디스커션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그 실제로 레벨을 5단계로 지금 나눠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프리캘큘러스 레벨, 캘큘러스 1에 대한 기본 심화 레벨, 다변수 미분 미적분학 레벨, 그리고 선형대수 이런 식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나눠서 디스커션이 되고 있어서 제가 일기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는데 실질적으로 일기의 목적은 대수교였는데 절반하다 그냥 퉁쳤고요. 못했고요. 그래서 이게는 어떻게 할 생각이냐면 선형대수, 추상대수에 대해서 아주 기본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대화가 되도록 하는 것과 대수기하층의 가한대수랑 호몰로지 대수가 대화가 되도록 하는 것과 그리고 그것들의 일종의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어떤 조합론 같은 어떤 을 포함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각 사람들의 니즈랑 배경에 맞게 좀 세분화해 가지고 정말로 어떤 대수학을 배우는 어떤 공통의 어떤 장으로서 좀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뭐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는 두고 봐야 되고요. 네, 됐죠? 자,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프리스터디에 지금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래도 너무 많은 건 좀 애매하니까 감상과 질문 정도? 그런 얘기들을 일단은 쭉 듣고 진솔한 감상. 어차피 이거 나중에 시간 지나면 본인들도 바뀔 거라. 그래서 아, 내가 이땐 이랬구나. 그런 거에 어떤 기록으로 남겨놓은 정도도 괜찮고. 괜찮죠? 그래서 일단 말씀하시고 싶으신 순서대로 쭉 듣고 그다음 얘기를 드릴게요. 아까 전에 그 차려진이 나가시고 또 한바탕 호소를 하고 온 입장에서 제가 먼저 그 운을 띄우려고 하고요. 사실상 그 대투학 그 일기 스터디의 초반부를 이제 지금 이제 보고 있고 이제 그걸 다루는 입장에서 이밸류에이션 맵을 보는 것까지는 너무 재밌었다. 그냥 이제 이 클로즈 셋으로 다루면은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이거 너무 좋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모함 약간 사실 이런 지금 감상이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대수학 스터디를 하면서 느끼고 있고 실제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갈루아 이론을 가겠다는 건지도 이제 사실 좀 감이 안 잡히는 선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 이런 말을 하긴 좀 그렇지만은 재미가 없다. 사실 이밸류에이션 맵을 더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비유하기로는 그 수명이 다했다. 예시로서의 수명이 다한 것 같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그 다음부터는 뭘 더 봐야 되지? 약간 그런데 이제 그 지금 레코드 이제 1기에 이제 네 번째 거를 보고 있는데 이제 CX에서 이제 뭐 그래프 이제 돌려가면서 이제 찾는데 저는 그런 식으로 사실 뭔가 받아들이는 게 약간 잘 납득이 안 되기도 하고 어 좀 그렇다 약간 그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재밌는 좀 이런 이밸류에이션 맥 같은 예시가 더 있어야 되는지 좀 들여다볼 예시가 더 있어야 되는지 혹은 이제 이거를 또 어떤 시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그 피드백을 좀 받고 싶습니다. 네. 일단 쭉 다 듣고 얘기할게요. 저도 그 처음에 이제 뭐 링거 아이디얼 처음에는 이제 논리 정합 맞추면서 좀 주화인마에 많이 빠졌었고 그러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또 미분으로 볼 수 있다는 좀 재미에 빠져서 또 한동안 계산을 좀 하다가 이제는 여기서 아뭐 저평면 이런 거 기술을 할 수는 있겠는데 여기서 더 뭘 하지라는 그런 거에서 좀 막혔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모듈 이론도 이제 교수님께서 뭐 S2에서 오픈셋 두 개 이제 잡아가지고 그 위에서 그 CX 폴리노미얼 오픈셋에서 정의된 함수가 폴리노미얼 링의 모임이다 하는데 폴리노미얼 링이라고 하는데 그게 뭔 소린지도 잘 모르겠고 네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제 모노드롬이군, 이제, 깔짝대면서 이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약간, 그, 뭐랄까, 그 약간 좀, 조금 더 깊게 더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들고, 그리고 그 작도 문제 제가 좀 약간 그 공부하면서 이번 학기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옛날에도 관심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약간 그 방정식의 근들을 약간 두 개의 집합으로 나눠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덧셈 연산표 뭐 이런 거 만드는 그런 거랑 약간 관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해봤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갈로아군 구하는 거 약간 그런 거 이제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냐 약간 이런 거 좀 생각해봤는데 근데 반대로 저는 이제 아이디얼에 대한 이제 백kim 선생님이 하신 것들은 이제 약간 좀 약간 신세계여가지고 그런 데서 또 좀 흥미를 많이 느꼈습니다. 정승미 선생님이 알려주는 것도 그렇고. 저는 끝입니다. 지금 저는 지금 그 조금 고민 아닌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대수 공부할 때만 대수에 대한 생각이 들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대수적인 게 느껴지지도 않고 뭔가 재미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조금 고민인 상태입니다. 네, 혹시나 대수학 프리스터디 지금 참여하지 않는 분들도 본인 얘기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충분히 좀 듣고 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부 때 그 현대대수를 들은 게 그 대수공부 그 마지막인데 그때 제대로 공부하지도 못했고 그리고 떤 불편함이 있냐면은 그 정의를 선언하는 것들에서부터 모르겠어. 다른 것들은 좀 그 허들이 조금 덜 했는데 대수학 그 학부 대수 공부하는 걸 정의 얘기하는 것 자체에서도 되게 벽이 있었고 거기서 띄어럼들 이렇게 따라라 하는 것 자체도 하나도 납득 안 되고 저 진짜 그냥 외워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이 남아 있습니다.
또 저는 학부 때 대수학, 선형대수나 현대대수학 이런 걸 배울 때 진짜 너무 싫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정의 딱 주고, 띠어럼 딱 주고, 증명하고, 뭐, 그 다음 띠어럼 주고, 그 다음 코로라를 주고, 그 다음 증명하고, 그러면 근데 뭐, 그 다음 뭐 연습 문제 보면은, 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뭐 아이디어가 없으면 그냥 아예 풀지도 못하겠고, 그런 게 너무 많았어서 저는 대수가 진짜 너무 싫었었고, 아직도 싫어하는 것 같아요, 뭔가. 그리고 뭔가 대학원에 와서도 이번 학기에 원래 대수학 관련 강의를 들을 생각이 없었는데, 교수님께서 그, 이 대수학 강의를 들으면 이 대수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느낄 수 있어. 이 대수학 강의를 들어봐라는 뭔가 그런 메일을 딱 주셔가지고, 대수학이 너무 싫지만, 대수학이 아름다웠다는 게 도대체 뭘까라는 게 궁금해서 들었는데,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멘탈만 터지다가 항상 나왔거든요. 그래, 네, 약간 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뭐가 아름답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네, 약간, 네. 근데 그 반면에 뭔가 수술에서 말하는 이 대수학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라는 뭔가 그런 궁금증도 조금은 있는 것 같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한 두 가지 층이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저는 먼저 대수학의 일기 레코드를 어느 정도 보고 리만의 복수 해석을 참여하고 있고, 사실 그때 레코드를 보면서 그 바이어스 찰스 P 펑션이 나올 때부터 이게 대체 뭔 소리냐 하면서, 이거는 나 복수 해석을 알아야 뭐라도 이제 진행이 되겠다 싶어서 복수 해석에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 미적분학을 공부하면서 계속 공부하다 보니까,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에서 다루었던 그 대수기하에 되게 엄청 깊은 수학적인 구조들이 담겨 있었구나를 미적분학을 공부하면서 오히려 점점 느끼게 되는 것들이 있었고, 그래서 대수학의 아름다움 2기에서 공부할 그 대수기하가 실제 복수 해석에서 지금 배우고 있는 것과 다시 한번 매칭을 하면서 좀 그 카타르시스가 많이 느껴질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기대수 몇 개인지는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채널지기님 피드백에서 사실 추상대수는 선형대수의 프로퍼 서브셋이다? 약간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 들었었는데 사실 추상대수를 볼 때 전혀 선형대수로 안 보이고 지금도 그리고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이 그 주제들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걸 선형대수로 어떻게 본다는 거지 싶은 감정들이 있어서 이 길을 할 때는 좀 더 선형대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싶은 니즈가 있습니다. 대충 다 말씀하신 것 같는데, 자, 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음, 제가 그 채팅방에 올려놓은 거 다 보이시죠? 제가 이거 못 찾았는데, 그냥 왜냐면 제가 이제 이거 지금 보내드린 게 이제 뭐냐면, 대수기하 쪽 공부하다 보면 이제 소위 이제 bi라tional geometry라는 게 사실 대수기하의 어떤 다른 이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보통 이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많이 쓰던 MIT 렉처 노트를 제가 찾으려고 그냥 단순히 MIT 바이레이셔널 지오메트리 찾는데 오히려 MIT에서 그 제가 못 찾았고 제가 그냥 지금 방금 이제 얘기 들으면서 그냥 친 정도예요 단순하게. 근데 이제 보니까 지금 UCSD에서 내년에 가르치는 거에 그냥 그 링크가 떠가지고 그냥 그거를 그냥 이제 그냥 보내드린 거예요. 자, 이거 제가 화면 공유를 좀 해서 드리면 자, 질문을 하나 드려봅시다. 그래서 지금 이게 대수기야 대학원 레벨에서 처음 배울 때 첫 노트예요. 첫 노트임. 잘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논리 전개를 한번 좀 봅시다. 단순하게. 그러면 여러분 필드 정의 아시죠? 이거 안 건드릴게요. 그냥 대수적 데피니션 이런 거는 뭐
끝. 그래서 혹시 이 문제가 공감이 가세요? Classify or finitely generated field extension.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서적으로 보세요. 혹시 이거 느낌표 아닌 분 있으세요? 그러니까 왜? 이 느낌? 왜? 뭐지? 자, 그렇다 칩시다. 100만 원 양보해서요. 뭐, 그래. 그럴 수도 있지. Finitely generated field extension에 대해서 분류하는 게 관심이 있을 수 있지. 양보를 좀 해서. 그게 내가 공감한다는 거 빨리 그냥, 그래. 뭐, 뭔가 이유가 있겠지. 혹시 지금 이거 왜 하려는지 보이는 분 있으세요? 근데 그렇다 칠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프로젝티브 스페이스가 등장을 해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들어있는 거를 쿼지 프로젝티브 버라이티라고 부른대요. 뭐 정의 있겠죠. 그렇다 칩시다. 자, 그랬을 때 펑션 빌드라는 걸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펑션 빌드라는 건 set of all rational functions. 그리고 여기 화살표 뭔가 좀 이상한 모임 이거. 화살표 왜 끊어놓지? 그래도 그렇다 칩시다. 펑션 빌드. 빌드겠죠? 뭔가. 자, 이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지금 우리가 처음에 시작한 이 문제 finitely field finite generated field extension은 뭐랑 똑같냐면 function field랑 같다. 그래서 말도 이상해. we may 찾을 수가 있는데 뭘 찾을 수가 있냐면 quasi project variety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놈팽이는 뭐랑 똑같냐면 function field랑 같다. 자, 지금 여기서 저희가 보통 3단 논법을 얘기해야 마음이 시원한데 지금 논리가 세 가지. finitely generated field extension 생각하자. 그 다음에 function field라는 걸 생각하자. 그 다음 마지막에 뭐예요? 같은 거임. 이게 대수기임. 그리고 나서 이거 만약에 노트를 읽으시면 이거 그 다음 어디로 가냐면 그 다음 그냥 읽어보시면 찾아보세요. 이거 리만로우로 가요. 바로. 그 다음에 냅다 리만로우 때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그거의 애플리케이션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부터 공감이 안 가죠. 대수적으로 finitely generated field extension 생각하는 거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대수적으로 어떤 제너레이터가 유한계가 있어서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필드가 있는 것보다 그 정의 수긍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를 공부하신 분들은 파이널 필드, 그러니까 제너레이터 필드 익스텐션 사실 알제브릭 익스텐션이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접해봤을 수 있고요. 뭐 그 선까지는 오케이라고 말장난이니까. 근데 갑자기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있는 뭔가가 있어서 쿼지 프로젝티브 버라이티 이상한 단어를 쓰더니 거기서 펑션 필드라는 걸 꺼내고 그리고 똑같은 거예요. 자, 지금 저거 얘기 오버 C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저 아마 렉처를 들으면 뭐라고 할 거냐면 저기서 가정이 하나 걸리는데 캐릭터리스틱 제로 걸거든요. 저기서. 그래서 만약에 이거 캐릭터리스틱 피면 안 되냐라고 하면 되는데 귀찮아서 그냥 대학원 수업에서는 이 정도로 하려고 이렇게 아마 인스트럭터가 답할 거거든요. 다 됨. 근데 그거 하려면 조금 테크니컬하게 조금 더 들어가야 함. 그래서 대학원에서 이거 약간 아웃 오브 스코프이라 그냥 제로라고 그냥 귀찮으니까 가정하겠다. 이럴 거예요. 100%. 안 되는 거 아님. 필요 조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 한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수학을 좀 공부한 상태니까 그리고 아마 이 레코드를 보시는 분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왜냐하면 대수학에 대해서 이거 너무 별로네라는 이거 진짜 이제 권총 마렵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은 공부를 해봐야 오히려 공감할 수 있는 정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오히려 초심자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포인셋 토폴로지라고 합시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포인셋 토폴로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직관이 있다고 오히려 생각하고 말을 해볼게요. 그러면 그 느낌 아시죠? 먼저 여러분들이 갈 거라 생각하고 하는 게 아니라 공감할 거라 생각하는 얘기로 그러면 이제 그 포인셋 토폴로지의 세 가지 엑시움을 정의를 하죠. 오픈셋이란 뭐냐 이거 하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인 반응들 아시죠? 이게 뭐이? 그리고 나서 그거에 의해서 명제들을 쭉 전개하죠. 그럼 이 느낌 받고 그렇게 하다가 끝나죠. 뭔 말인지 뭔 느낌인지 아시죠? 말하는 거 본인들은 넘은 과정도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면 뭐냐. 분명히 내가 베이비 루딘 책에서 토폴로지를 봤을 때는 뭔가 매트릭 토폴로지랑 상관이 있고 엡실론 볼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뭔 씨나라 까먹는 소리란 말이냐. 나는 빠가머리란 말인가. 비슷한 느낌 혹시 받으세요? 자,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광마액이라는 이제 무협지에서는 이제 이 주인공의 필살기가 있어요. 일월광천이라는 필살기가 있는데 이 주인공은 참 비열해가지고 처음부터 냅다 성공에 자기 필살기를 때릴 때가 되게 많아요. 아무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 비슷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배우는구나 기대를 하는데 먼저 광역 필살기부터 뭔가 오는 거야. 그래서 뭐지? 내가 기대한 건 그런 게 아닌데 나는 약간 모티베이션. 왜 이런 걸 정의하는지 뭔가 그런 친절한 설명을 기대했는데 뭔가 처음부터
약간 그런 정세에서 지금 첫 노트를 보면, 그리고 약간 이런 걸 던지는 거 같죠? 이거를 공감하지 못하면 들어올 생각하지 마, 임마. 이런 느낌 비슷하죠? 말 전달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제 약간 이게 정서가 좀 비슷하게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 이게 위상수학 그 보편적으로 헤매는 정서 아시죠? 학부 위상수학 처음 배울 때. 그래서 정의를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연역이잖아요. 뭔 말인지 다 알아들으시죠? 연역이잖아요. 그런데 그 연역이 이해를 주지 못하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죠? 그거 하다가 끝나는 가운데 그 좌절하는 것도 저는 수학 공부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보편적인 단계. 전달이 될까요? 비슷하다는 느낌 혹시 안 받으시나요? 연역만 던져지는 거잖아요. 이거 하겠다. 근데 사실 공감해야 되는 거는 왜, 이걸 왜 생각하는지에 대한 거를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혹시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저 펑션 필드의 정의를 납득하고 쿼지 프로젝트 버라이티의 데피니션을 납득하고 아이소모픽한 거 증명한다고 저 욕망이 공감이 갈까요? 어떤 느낌을 그냥 어쩌라고라는 느낌 받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냐면 왜 이렇게 만들고자 하는지 자체가 공감이 안 가니까. 이거는 라인 바이 라인에 대한 이해 및 이것들에 대한 걸 익숙하게 만드는 거랑 다른 측면이고 이런 면에서 한번 보세요. 갈라 티어리를 라인 바이 라인 이해하는 게 보통 추상대수를 배우는 통상적인 라인이에요. 그래서 그룹 배우고 링 배우고 필드 배운 다음에 갈라 티어리를 배우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그 퍼즐 맞추기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필요 조건인 거는 맞거든요. 저도 그거 동의해요. 할 줄 알아야 돼요. 하지만 분명히 갈루아랑 아벨은 그런 방식으로 갈라 티어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자, 이제부터 5차 이상의 비가해성을 보이기 위해서 군이론을 전개하기 시작하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환이론이야. 그 다음에 체를 만들어야 돼. 그러면 체 이론은 사실은 벡터 스페이스 디어리야. 그래서 미니멀 폴리노미알을 가지고 모든 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혹시 믿는 분 한 분이라도 있어요. 생각이 왕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그러면 그 생각을 원형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거는 다 수학이라는 게 논리랑 계산상 말만 되면 되는 거잖아요. 논리랑 계산이 말이 되는 체계를 우리가 오늘날 추상대수라고 부를 뿐일 거잖아요. 단순히.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껍데기잖아요. 이 라인 바이 라인을 따라간다고 해서 만약에 그 제가 이제 범주론 배우는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할 때가 있는데 왜냐하면 뭐 어떤 그 직관주의 어떤 형식주의 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이제 가끔 공리 얘기하다 수들에서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 좀 빡돌게 해볼게요. 그 백재민 선생님은 남자다. 나는 남자다. 김태현 선생님 남자다. 명선 선생님 남자다. 부전 선생님 남자다. 제가 지금 여기 참스타 100명이에요. 제가 그거 계속 말하고 있으면 빡돌 것 같지 않으세요? 이 남자라는 이 말은 1차 논리다. 개빡돌 것 같지 않으세요? 아무 정보가 없잖아요, 거기서. 수학이랑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말장난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왜 이걸 공감을 조사하냐? 첫 줄에서 막혀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이 문제의식을 도대체 왜 갖는 거지? 이 문제의식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 라인 바이 라인이 이해하는 게 도대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문제의식의 공감에서의 필요 조건은 이 문제의식을 의미 있게 공감을 하면 분명히 이게 대수기하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문제니까 가장 첫 번째가 프로블럼을 딱 주고 classify all finite generated field extension 이렇게 시작하는 걸 보잖아요. 출발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던지는 게 let x in Pn be a quasi-projective variety. 그리고 나서 펑션 뭔가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던지는 게. 이 말이 납득이 갈까요? 이거를 공감을 하면 시원해질 거라고요. 우르사 짤 그것처럼. 그리고 나서 이 논리를 보는 것도 기대가 될 텐데 지금은 보면 뭐 기대가 되는 정서라기보다는 뭐냐 이런 느낌이 그거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대수를 대할 때 그대로 다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해한 상태에서 인지한 상태에서 대수적인 대상들을 대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가 다른 얘기일 거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시대의 흐름이랑도 상관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수학책은 틀린 말을 하는 거를 원하는 저자는 아무도 없어요. 수학책에 있어서 논문이든 어떤 이제 그 텍스트북이든. 그러니까 기껏해야 인투이션이라고 얘기하는 걸 리마크 처리를 하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인트로에 적당히 문단에서 있어 뭔가 이런 느낌임 이 정도가 허용되는 거지. 수학에선 틀린 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 어떤 대 유튜브 시대를 맞아서 이 지금 유튜브의 특징은 틀린 말들을 좀 해도 돼요. 직관을 논할 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직관을 논할 때 이 직관에서 이런 반례가 있지 않아? 이렇게 말하면 할 말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조악한 얘기들을 클래스를 정확하게 좁히는 건 수학에서 분명히 중요한 게 맞으니까. 하지만 직관을 전달할 때는 분명히 유의미한 클래스의 구체화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어디까지 클래스의 보더라인을 얘기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섬세하게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일단 이 클래스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잖아요. 이 말이 혹시 납득이 갈까요? 뭔 소리지? 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동기부여로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첫 출발이 정이 있고
정리 있고, 증명 있고, 연습 문제가 있고, 그거 반복이라면, 그거를 백날 반복해봤자 갈로아랑 아벨의 생각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면, 왜냐면 갈로아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좋은 책을 가지고 반복하는 걸 대수적인 숙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제 생각엔 엉터리예요. 저는 이 정서에서 벗어나는데 오래 걸렸어요. 저는 어떤 그 선입견을 갖고 있었냐면, 제가 수학적으로 잘했다고 생각하는 제 학생 시절 얘기예요. 뭔가 그런 대수적인 탁월성들을 갖고 있는 경우들을 제가 종종 볼 때가 있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10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대수적 탁월성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학계에 남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 친구 중에서 수재를 가끔 끌어들이는 이제 타운국사라는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보스턴의 은행에서 일해요. 제가 최근에 제 생일이었어가지고 이 친구가 페북으로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다시 수학자 커리어 시작해라. 답이 안 와요. 제가 올해 계속 갈구고 있거든요. 아니 너 수학 좋아하지 않냐? 다 여기서 뭐랑 다 기본적으로 상관이 있냐면 그래서 본인은 그 기본적으로 타원 곡선의 분류 문제의 전문가인데 수절에도 가끔 등장하는 사람인데 제가 이름을 언급하진 않을게요. 그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본인은 그룹 티어리스트라는 말을 해요. 이게 어떤 거냐면 본인도 코스업 들을 거 다 들었죠. 대수기하도 들었고 타원 곡선도 들었고 수론 관련된 수업들 이것저것 들었고 했는데 다 이런 거예요. 그 본인의 어떤 지금 어떤 편하게 느끼는 거를 벗어나지 못하는 아주 좁은 층의 수학과만 교감이 가능한 상태. 그래서 이거가 좁은 층인지 아닌지 볼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예를 들어 finitely generated 그 field extension 이 말이 미적분학 얘기로 보이느냐 라고 하면 이게 뭐 도대체 그럼 개소리란 말이냐 이런 느낌이 되고요. 자, 그리고 아까 이제 그 부준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이제 아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4기였는지 5기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추상대수를 천연계수의 프로퍼 서브셋으로 봐야 된다는 거에 구체적인 예시를 제시하면 그럼 예를 들어서 대수적으로 제가 참 아시다시피 수준은 무슨 교입니까? 수준은 리만교잖아요. 그래서 그 리만교에서 그 추종하는 그 지팡이를 들고 있어야 되는 거는 그 도너츠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도너츠가 타원곡선이잖아요. 팩트로.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그냥 외우고 있을 거예요. 그쵸? 이 형태. 그냥 하도 많이 들으니까. 자, 이제 그랬을 때 이거가 타원곡선 이퀘이션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넌리니어 이퀘이션이에요. 사실 이제 큐빅이에요. 3차예요. 기본적으로. 이거 저희가 기본적으로 선형대수에서 중요한 게 뭐야? 스펙트럴 티어럼이잖아요. 그리고 스펙트럴 티어럼까지 배운 다음에 캐릭터리스틱 폴리노미알을 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이겐 서브스페이스 디컴포지션의 어떤 그 스펙트럴 티어럼의 관점에서 본 다음에 여기 계신 분들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떠들어요.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아이겐 서브스페이스 디컴포지션 할 때 등장하는 게 조단 레셔널 그 디컴포지션 이런 것들 저희가 따지잖아요. 동의하시죠? 이런 거 본 적이 있어. 이 정도 층위에서. 그랬을 때 등장하는 게 캐릭터리스틱 이퀘이션, 그러니까 폴리노미알을 뭘로 다루냐면 미니멀 폴리노미알로 다르잖아요. 그런 거 혹시 접한 적은 있으시죠?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서 아까 바이어스테이스 이퀘이션 이거 미니멀 폴리노미알이에요. 실제 셋업 해놓으면. 자, 이거 일기에서 했어요. 일기에서 하고 정현 선생님 헛소리 하길래 헛소리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나서 디테일이 안 채워지길래 그냥 넘어갔었어요. 자, 이거 다 기억해요. 이거 다 선형대수 얘기예요. 진짜로. 그 알제브렉 버라이티를 얘기할 때 나오는 폴리노미알들 이거 지금 말하는 거는 특정 애널로그가 그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왜 추상대수랑 선형대수 연결할 때 디터미넌트 정의하는데 왜 그렇게 공을 들이겠어요? 결국에는 폴리노미알의 제로셋 기술해야 되는 게 디터미넌트의 제로셋을 기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안 그러면 이거 알고리즘 하기 어떻게 만들 건데요? 실제로 진짜로 다루려는 층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니멀 폴리노미알 얘기예요. 안 그러면 못 다루니까 되게 단순한 이치예요. 다 진짜 선형대수 얘기라고요. 미니멀 폴리노미얼 만들려면 진짜 필드 익스텐션 한 거를 벡터 스페이스로서 본 다음에 벡터 스페이스 한거 미니멀 폴리노미얼 거 해가지고 하면 나와요. 이거 심지어 더미 풀 때 엑서사이즈예요. 심지어 찾아보면. 근데 더미 풀 때 엑서사이즈 그거 자체를 아무리 본다고 해도 이 구체적인 맥락을 안 보는 가운데 보면 당연히 수긍이 안 가죠. 왜 하는지 모르니까. 이거는 익숙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 그 맥락을 파고들어서 그 맥락에서 다시 관찰을 해야지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들이요. 물론 바이어스 그 이퀘이션은 타운국생 이퀘이션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수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P랑 P 프라임이 만들어내는 이퀘이션이요. 그거 맞아요. 그리고 그 관점에서 알아야 되는 게 이 대수기하 계통의 대수랑 기하랑 혹은 미적분할에 연결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니까 리만의 복수 해석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선형대수라는 입장에서 이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선형대수를 가지고 뭔가를 덜어내야 되니까. 자, 여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어떤 거냐면, 왜 우리가 이런 것, 그리고 보통 대수기하 전공자들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그 전공을 한다는 센스에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단계를 누구나 거쳐요. 대수기하의 프리레쿼지트로 요구하는 게 가완대수랑 호물로스 대수예요. 실제로 그래서 하치원 책을 읽어보면 하치원 책이 총 5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단원 버라이티, 2단원 스킴, 3단원 호물로스컬 알제브라, 4단원 커브, 5단원 서피스, 그리고 어펜드 스케일러 지오메트리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실제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계산할 때는 사실 하치원 책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어펜딕스고요. 그로스 앤 릴레이션을 써야 되거든요. 실제로 캐릭터리스틱 클래스 계산할 때 그거는 참 많이 써요, 나중에. 그리고 대수기하 전공자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제가 수준에서 참 뻥치는 게 많지만 직관적으로 설명한답시고 그중에서 제일 많이 뻥치는 게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스페이스의 정의를 안다고 제가 뻥치는데 뻔해 보이니까 이퀄레이션을 정의 안 된 척하는데 사실은 프로젝트 스페이스에는 앞에 형용사가 붙습니다. 아메리칸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있고요. 유로피안 프로젝트 스페이스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달라요. 그리고 대수기 할 때 이거 두 개를 다 써야 돼요. 하나는 그 원디멘전 सब스페이스를 가지고 그라스마니안의 특수한 경우로서 대하는 거가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걸 거예요. 대할 때 CN이 있으면 거기서 0 빼고 제로에 대해서 람다만큼 곱하는 걸로 릴레이션 주는 이거다. 근데 사실은 대수가에서 더 많이 쓰는 것은 원디멘전 쿼션트예요. 그리고 듀얼을 생각하려면 같이 제가 이런 얘기 일절 안 하는 것은 대수가 정리가 없기 때문이요. 그리고 거기까지 하려면 오히려 계산을 들여다가서 그때 가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통 이제 저랑 이제 대화하시면 알겠지만 제가 뻥치는 게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직관적으로 말이 되는 그 선에서 그리고 거기서 파고들면 아 이거 뻥 아니냐? 아 뻥 맞다. 근데 이제 다 나름의 이유가 있고 나름의 고심이 있고 그런 라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뻥 안 치고 하려면 결국에는 이 책에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직관으로 접근할 수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줄 수밖에 없는 이유 때문에 단순하게. 그래서 그리고 이게 책 작업이 아니라 대화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이끄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대수학을 공부하는 거가 어드밴스드 토픽이 익숙해지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대수학을 공부한다면 보통 그 다음 뭐 공부하냐면 수론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고요. 갈라 이제 그 어떤 코어몰러지나 어떤 이제 갈라 그 레프레젠테티브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레프레젠테이션을 가는 경우들이 있고 조합론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고 아 그거 아님. 이거는 약간 오히려 어떤 느낌 좀 비슷한 거냐면 제 옛날 이제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옛날 정서에서 지금은 이제 제가 입시판을 떠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전혀 몰라요. 말 그대로 그 지금 한국에서 입시 어떻게 보려면 전혀 그런 감이 없는데 제 때는 이제 이과랑 문과를 가르는 게 중요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논쟁들이 있단 말이에요. 문과라고 해서 이과보다 언어 영역을 더 잘하는 게 아니다. 이런 논쟁들을 저는 가끔 볼 때가 있었어요. 저는 동의해요.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거 아니에요? 이과생은 언제든지 문과생이 하는 걸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반대는 성립하지 않다가 키잖아요? 대수랑 기하를 보는 사람들은 대수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대수만 보는 사람들은 이거에서 연결되는 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되게 명료한 리버스 관계예요. 한쪽은 한쪽을 프로퍼 서비스로 포함하지만, 클래스로 포함하지만, 대수학이 익숙해지는 측면에서는 그 다음으로 못 가요. 그래서 여기서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어떤 얘기들 제가 쭉 들은 것 중에서 어떤 이제 측정을 하려고 하는 게 있었냐면 아, 저 대수학 퍼즐 맞추기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할 줄 알겠는데 그래서 어쩌라는 것이냐. 저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끔 그런 변태들이 있어요. 나 이 퍼즐 맞추기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즐거워서 나 평생 이거를 하고 살아야겠다. 저는 좀 대화를 근데 있어요. 실제 대사가 분명히 있고 그 관점에서 아 이런 예시를 생각해요. 아름답지 않니? 이런 특이한 예시를 생각해. 그 퍼즐 맞추기 그거 뭐 그게 그렇게 대단히 가치 있는 것인가? 저는 그 생각이 있고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그 답답하다는 거는 실제로 이 연결돼 있는 거에 부재에서부터 답답함을 느끼는 건 그건 오히려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뚫리면 그 혈도가 뚫리면 어떻게 연결이 돼? 그러면 내가 답답했던 부분들이 해소가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제가 여기서 자신감을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오히려 어디냐면 대수학을 퍼즐 맞추기라는 정세에서 했을 때 너무나 아름다우면 사실은 솔직한 말씀을 저는 본인이 정말로 똑똑한지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솔직하게 생각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거는 제가 생각해서는 자신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수학은 이런 거인 마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실제로 그렇게 수학을 하는 전문적인 수학자들을 상당히 알아요. 하지만 저는 그 경우들은 솔직히 교육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배울 수 있는 체계들을 배울 기회들이 없었고, 그 제한된 도구들을 적용해서 어떤 것들을 얻어내야 되는 상황들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전문성을 제가 존중하지 않는 것은 아니야. 하지만 그건 전부가 아니에요. 그리고 세게 얘기하면 잘못 배운 거고.
그리고 좀 더 세게 얘기하면 저는 제가 그 적어도 그 학부, 물론 학부 때는 전 대수학이란 있는지조차 모르고 전 학부를 끝냈으니까 여러분 저보다 얼마나 우위에 있는 거예요. 그 학부, 석사, 박사 하는 과정에서 저는 제가 배웠던 체계들을 부인했어야 했었어요. 이게 어려웠어요. 제가 진짜로 어려웠던 거. 왜냐면 저도 퍼즐 맞추기 잘 할 줄 알았지만 어떤 시점부터 저는 퍼즐 맞추기에 관심이 안 생겼거든요. 어떤 시점부터. 왜냐면 그건 알겠고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그게 저한테 마음의 시원함을 충분히 안 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제 옆에 아시다시피 하면 이제 짱친이 있단 말이에요. 그 친구도 하는 말도 대수학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우리가 사실은 대수학이 뭔지를 배우는 경험에 노출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를 알게 됐다고 생각하고, 적어도 이제 저는 대수기하 쪽으로는 논문들을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 뭐게 뭔지 알겠다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지금 후세대들한테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원하는 것은 한 5년, 10년 후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명절하고 있는 책들을 버리게끔. 그 명절 아니에요. 오히려 그 책들을 읽음으로써 다 엉터리로 배웠다가 제 솔직한 생각이에요.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나 코멘트. 그래서 정의, 정리, 증명, 연습 문제, 좋은 책, 반복,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거는 당연한 것이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아닌 경우가 오히려 더 문제다. 어떻게 저기서 지금 그 파이널 트리 제너레이트 필드 익스텐션, 펑션 필드 이런 말들 정의 보고 라인 바이 라인이 이해가 가는 게 그걸 어떻게 이해라고 말할 수가 있냐? 오히려 거기서 불편해져야 되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추적할 줄 알아야 되고 마찬가지 갈로아랑 아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추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공감하는 거가 인간으로서 정상적인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대수적으로 퍼즐 맞추기를 잘해서 뭔가 거기서 어드밴스 토픽들로 나아가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숙고해 보기를 바란다라는 보통 대수 교수들이 안 할 얘기들을 저는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전문가들이 까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경우들은 격렬하게 싸울 생각을 갖고 있고 후세대들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네, 김 선생님. 저도 그 학부 때의 점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지식으로 압도해서 안 된다 그런 거에 좀 공감하면서 또 어떤 걸 느꼈냐면 대수를 이제 공부하고 되게 좋아하는 친구들이 에서부터 어떤 압도를 느꼈냐면은 아무래도 엄청 어렵고 많이 낯선 단어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그러니까 퍼즐 자체가 엄청 아름답다라는 거에서 많이 압도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오히려 대수로 공부하는 게 진짜 천재들이 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들은 제가 이런 솔직한 얘기를 할 때 여러분에 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오염시키는 자의 어떤 레코드로 올라가니 어차피 까이는 건 제가 깔 때 제 솔직한 얘기들 저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요. 에고가 높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에고가 높은 거의 필요 조건으로 머리가 나빠야 된다고 생각해요. 머리가 좋으면 에고가 높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정말로 자존감이 있는 경우들은 나 이거 모르겠다라는 말이 전 자존감이라고 생각해요. 진솔한 거거든요. 그게 아마 여러분 주변에서 본인의 에고를 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알고 이런 어드밴스도 공부할 줄 알고 라고 하는 거랑 완전히 정반대되는 지점에서의 얘기일 거예요. 전 이렇게 말해도 돼요. 전 멍청하거든요. 하지만 전 멍청하지만 저는 갈로아랑 아벨의 생각을 공감하고 더 나아가서 갈로아랑 아벨을 전혀 천재라고 보지 않는 입장이며 그리고 수준에서 그 제가 얘기하는 얘기들 들으시면 이게 저는 가끔 가우스도 찐따라고 말할 때가 있고요. 제가 이제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은 리만일 뿐. 리만의 지도 교수 가지고는 저한테 존중을 못 받아요. 갈라가라면 천재가 아니에요. 중신들이잖아요. 하여튼 행동들을 보면 그게 어디가 천재임? 그 생각도 공감을 못하는 게 무슨 수학을 잘하는 거임? 오히려 그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런 500페이지 책 따라가고 있는 게 찐따 아닌가? 라는 게 제 진짜 생각. 그렇지 않아요? 자, 혹시 또 이거는 제가 여러분 오염시키는 생각이니까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레코더로 올라가면 수질 채널 제 채널직이 저 새끼가 저딴 소리 하더라 하면서 무지하게 까이겠죠? 괜찮아요. 또 하실 얘기 있으시면 듣고요. 지식적인 얘기들을 하기 전에.
자, 지식 사이드를 얘기합시다. 그 지식 사이드에서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저기서 일단 저 드린 레퍼런스에서 보시면 뭐로 확인하시냐면 fix a field K, 이거는 컴플렉스 필드가 아님, algebraic closed field 이런 말 안 썼음. 전화했죠? 굉장히 일반론임. 저기서 캐릭터리스틱 제로라는 말을 중간에 보면 쓰이는 게 있는데 그거는 편의상의 가정이에요. 테크니컬 디테일 좀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캐릭터리스틱 파이나이셔도 다 이거 모든 데서 돼서 기본적으로 수론적인 세계관이나 조합론적 세계관에도 다 먹힙니다. 기본적으로 다 돼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 공감하지 못하는 게 설령 첫 번째 문제의식을 공감한다고 가정합시다. problem 1.1. 아, 뭐 분류하고 싶을 수 있지. 그래. 그거를 그냥 꾹 참고 공감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 데피니션이 공감이 안 가는 말이에요. 왜 PN은 왜 생각하는 거며, PN 안에 있는 서브셋의 이 말을 왜 붙이는 펑션 필드고 왜 생각하고, 그 다음 이제 lem마를 보면, 이 필드 익스텐션 한 L과 펑션 필드를 동기화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적어 놓은 게 이게 첫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이게 뭐냐예요. 이거가 사실 전부거든요. 대수기하에서. 이거 공감하면 끝나요. 그냥. 이게 다예요. 이거를 공감한 상태에서 나중에 그 아띠아 맥도날드 컴퓨터티브 알제브라 모든 임의의 내용들을 봐도 이걸로 다 해석되고요. 그냥 호몰로지 대수를 봐도 그냥 여기 이 한 페이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자, 한번 그 질문부터 해봅시다. PN이라는 거 이거 왜 꺼내는 거죠? 갑자기? 다 세팅 다 버린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PN 가끔 생각할 때 있으세요? 없어도 돼요. 이건 직접 알아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럼에도 지금 분명히 이 프레임워크를 꺼낼 때 PN의 सब셋을 꺼내잖아요. 되게 생뚱맞죠? 혹시 동의가 되나요? 그 많고 많은 셋 중에서 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이거 뭐냐? 정의는 할 수 있어요. 그건 다 동의하실 거예요. 할 수 있지. 근데 왜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저거를 생각하느냐? 몰라. 하루야, 엄마한테 가봐. 아이가 빡 돌았습니다. 하루야, 왜? 빡 도는 모습 좀 보여드릴게요. 개빡 돈 26개월입니다. 왜 화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 승민 삼촌 기억나? 모르겠대요. 엄마한테 가봐. 자, 질문. 본인들의 현재 최선에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이거 왜 생각하는지 혹시 본인의 생각이 있으면 들어보고 싶고요. 약간 다항식과 관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항상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다항식의 그는 0이라는 그 사실이 이제 개수 자체를 이제 항상 1로 통일시키거나 뭐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PN을 고른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또, 저는 그 왜 생각했는지는 아예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CPN을 그려보면 구처럼 구다 딱 그것만 이제 인지해서 또, 저도 그 토로스를 바이오시트라스 함수로 매핑시키면 막 CP2, CP1인가? 거기에 시킬 수 있는 거는 알겠는데 거기서 뭐 어떻게 쓰겠다는 거지 뭐 그 정도만 알고 있는 상태라서 네. 또, 잘 모르겠습니다. 또. 뭔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볼 때마다 그 평행한 직선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 교점이 생기게끔 하는 그런 세팅을 만들고 싶은 건가? 근데 왜 그걸 생각하지라는 뭔가 그런 생각은 드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 기본적으로 이게 중요한 것일 수 있으니까 수용하는 정서에서 생각의 벡터 필드들이 걸리는데 생각의 벡터 필드의 디렉션을 반대로 뒤집읍시다.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수용하지 않을 생각에서 오히려 생각하자고요. 저희가 뭔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려면 보편성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는 대수학을 공부하는 거에 대한 보편적인 중요성과 대수학을 다루는 프레임워크로서의 보편성에 대한 거지. 그냥 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보면 좋을 수도 있어요. 선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 아는 대학 전체를 이 프레임워크 안에 집어넣을 생각으로 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그런 도구로서 PN이 필요하다라는 게 저 지금 그 문헌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클레임 중에 하나인데
받아들이기 되게 어려운 클립이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수학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보니까 함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선언이죠. 여러 결에서. 그래서 이게 왜 그렇게 뭘 기대하길래 왜 이 대수계통의 이 대수기하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거예요. 어떤 특정 포인트는 중요하다 이거가 아니라 대수학 전체가 여기에 편입되기 위한 방법으로서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는 딴지를 걸 수가 없다. 이런 주장은 너무 센 주장이잖아요. 지금 그 후자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조금 제가 비틀어 볼게요. 그 오히려 안 받아들이려고. 좋아. 프로젝트 스페이스 좋다 치자. 그럼 프로젝트 스페이스 대신 예를 들어 다른 공간도 있죠. 예를 들어 그라스마니안도 있고 다른 거 생각하면 왜 안 돼? 이럴 수 있잖아. 왜 하필이면 그건데? 라는 거에 대한 보편적 근거가 필요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는 불편해야 되고 지적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질문 포인트는 What is the definition of projective space? What is the definition of quasi-projective array? 이게 아니라 모임? 이 질문을 하는 게 제가 계속 말하고 싶은 게 보통 저희가 수학을 배울 때 이런 질문하는 거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기류들이 있어요. 빨리 바다를 빨리 가는 게 앞으로 가는 아니에요. 여기서 멈춰 서는 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안 불편함? 이 제가 오히려 지금 하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이 격려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불편하면 여러분들은 수학을 해도 돼요. 이게 안 불편하면 죄송하지만 좀 본인의 머리에 대해서 좀 돌아봐야 돼요. 혹은 진솔함에 대해서 돌아봐야 돼요.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어떻게 이게 안 불편하지? 지금 정합을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층에 대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왜 이따위 생각,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는 정도의 근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어떤 적당한, 야,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요해. 이 정도 선에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보편성에 대해서 건드리려고 하는 패러다임 시프트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고집 부릴 줄 알아야 돼요. 나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정서요. 여기까지가 전달이 될까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리만의 수학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 최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지금 저희가 어떤 대화를 하고 있냐면 그 지금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채팅방을 못 보실까 봐 지금 보통 이제 제가 지금 인용한 게 그 MIT에서 바이레이셔널 지오메트리 그 어떤 그 대수기한데 그 대수기야 이제 첫 렉처 노트 지금 첫 페이지 지금 대화를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게 중요한 거는 19세기의 그 중요한 수학 중에는 분명히 리만의 수학에 의한 발전이 있어요. 이거는 수학계에서 그 누구도 못 건드려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선에서 아니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제가 보통 개거품을 묻는 편이에요. 보통 이제 19세기에 어떤 이제 엄밀한 수학의 어떤 해석학적인 태동들, 어떤 위상 수학적인 이제 언어의 첫 태동들, 중요하지. 엡실론 델타 장난질할 줄 알아야 되지. 하지만 이 어떤 리만의 업적들, 리만적분, 리만기하, 리만가설, 리만의 복수함수론, 이 수학의 중요성을 딴지를 거는 선은 이 사람은 수학을 하는 게 아니다. 라는 선에서 저는 이건 약간 거의 종교적인 어떤 그 관점에서 이 수학의 그러니까 내가 이 수학을 싫어한다는 말은 괜찮은. 하지만 이 수학이 중요하다는 말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 라는 거에서 19세기의 중요한 수학적 발전에는 리만의 수학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혹시 이 점에 대해서는 다들 정서적으로 궁금하시죠? 이제 요거는 그 이제 수질의 공리, 리만의 수학은 중요하다. 수질의 제 가장 대들보에 당하는 공리. 제가 모든 수질의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수학을 공부하는데 아름답다. 리만의 수학은 아름답다. 이거가 이 수질의 그 궁극적인 존재의자 목적. 제가 이제 요 지금 이지라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게 저한테는 이거 하고 있는 거고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랬을 때 지금 이것들은 그러면 리만의 수학이 뭐냐라는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물론 할 말 너무 많죠. 각각 토픽들 많아. 하지만 리만의 수학에서 리만의 학위 논문의 핵심은 가우스가 보았던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는 참 찐따 같은 그 네임에서 자만하느라 못 봤던 대수적 세계를 본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가우스의 정리 중에서 중요한 거가 물론 가우시안 펑션도 있고 물론 중요한 업적들을 한 건 있지만 제가 여기서 어떤 정서들을 일부러 얘기하기 위해서 센 워딩이지만 그런 찐따 같은 이런 워딩들을 쓰냐면 이 과거의 레거시에 오히려 압도당하지 않는 것들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그래서 별거 아니다. 이런 단어들을 볼 때, 아, 이건 천재들만 생각하는, 아니에요.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처럼, 과거 세대의 사람들이 여러분보다 낫다고 할 수 없어요. 보장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법이에요. 그게 맞는 정서이고, 거기서 자존감을 얻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말하는 건데, 가우스가 발견한 것 중에 중요한 거는 가우스 확률이 내재적이다라는 게 있어요. 자, 지금 이 맥락을 지식으로 듣기보다는 중요성의 보편성이라는 맥락에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학은 19세기에 중요. 이게 일단 제가 지금 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라는 거가 왜 중요한지를 꺼내려는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리만의 수학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말을 하려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가우스가 어떤 거를 발견했냐면,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를 따라서 그 공면의 곡률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은 상당히 친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가 내재적이라는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내재적이라는 그 워딩은 외재적이라는 워딩이랑 구분되어지는 워딩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다변수 심화 스터디에서 그 대화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일단 그냥 두고 있는데, 외재적이라는 거는 위성 사진을 지구에서 보는 거고요. 내재적이라는 건 지구 위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요. 그래서 인트리식하다는 거는 저평면에서 보는 얘기고요. 익스트린식하다는 거는요, 앰비언트 스페이스에서 보는 거예요. 말 알아듣겠죠? 그래서 우리가 S2라고 하는 2차원 구를 R3에서 보는 거라면, 좀 정확한 워딩을 쓰면 R3에 있는 유클리디안 매트릭을 S2에다가 리스트릭션 시켜서 S2의 지오메트리를 가우시안 커베이처가 양의 상수가 되도록 만든다. 이게 외재적인 관점이고요. 근데 그 S2에다가 내적들을 줄 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지만 똑같이 양의 그 상수를 갖는 가우시안 곡률을 각도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핵심은 가우스 곡률은 외부 세계랑 무관해요. 이게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라는, 이 위대한이라는 단어가 너무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어떤 센스에서는 그냥 이거 그냥 조금 하면 나와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그렇게 압도당해야 되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왜냐하면 그 곡률 정의하면 노말 디렉션을 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노말 디렉션을 가지고 데리버티브를 취해가지고 커베이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산해 보면 노말 없어도 되네, 이거 뭐야, 봐요. 그냥 그 다예요. 그 위대한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너무 너무 에고가 높은 얘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이 에고가 높은 게 실제로 봐야 되는 거를 못 본 걸 고스란히 리만한테 다 뺏겼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전 찐따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좀 더 겸손했어야 됐어. 오히려 그 비유클리드 기하 이런 거 해석, 지금같이 머신러닝이 태동하는 거에서는 머신러닝 얘기할 때 이렇게 하는 가운데, 진짜 오히려 발견해야 됐던 거를 못 봤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거를 발견해낸 게 리만이에요. 그래서 리만이 거기서 발견한 거의 핵심은, 그래서 리만은 지도 교수 중에 한 명이 가우스였으니까 외재적 내재적이라는 관점을 알고 있었어요. 전달되죠? 박사 지도 교수가 그 사람이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외재적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점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 차도 다 떼고 하는 게, 이것들의 디테일들은 당연히 그 리만의 복수 해석을 포함해가지고 너무나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가우스의 관점에서 외재적 세상은 유클리드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관점이 어땠냐면, 2차원 구를 기준으로 볼 때, 이 2차원 구나 혹은 토러스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이걸 기준으로 볼 때 우리가 이거의 형상을 보는 것은 외재적으로 전체 집합, 앰비언트 스페이스가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일 때 그거 안에 있는 सब셋이 이렇게 생긴 것이다. 이 관점이 가우스가 취했던 관점이에요. 이거 다 전달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뭐를 못 보냐면 대수학을 못 봐요. 리만이 한 건 뭐였냐면, 알고 보니까, 이것도 물론 맥락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2차원 방향을 갖는 공면은, 정확한 말은 컴팩트 오리엔터블 서피스, 오늘날의 말로는 리만 서피스 같은 거예요. 컴플렉스 매니폴드 오브 디멘션 원 및 컴팩트니스, 어떻게 말해도 같은 건데, 알고 보니까 컴팩트 리만 서피스는 무조건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 인베딩이 되는데, 이게 리만 로우 정리, 이 가장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인베딩이 되는데, 인베딩이 되면 이 인베딩 하는 거에서 그 인베딩 관계가 폴리노미알이다. 그리고 이게 인베딩이기 때문에, 이게 임의의 리만 공면은, 컴팩트 리만 공면, 컴팩트 아니면 아니에요. 컴팩트 리만 공면은 언제나 다항식의 집합이다. 이거가 발견되는 방식은, 외재적인 거가 유클리드 공간 대신에 컴플렉스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바꿔야지만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리만이 했던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S2나 토러스를 그냥 미분기하적인 관점, 비유클리드 기하의 관점에서 봤더니 전체를 유클리드 공간으로 잡고, 그리고 그 관점에서 쉐입을 투영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보는 관점이. 그런데 리만이 발견했던 건 어떤 거냐면, 사실 이 앰비언트 스페이스는 바꿔도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S2를 R3에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요. R4에 있다고 생각해도 돼요. R5에 있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뭔 상관이에요?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게 왜 꼭 유클리디안 스페이스여야 되지? 그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여야 된다고 말한 적은 우리가 없으니까 오히려 그거가 없어도 된다가 가우스의 위대한 정의의 뜻이란 말이에요. 외부 세계 상관없음 그거란 말이에요. 전달이 될까요? 가우시안 커베이처 정의하는 데 있어서 외부 세계 따위 상관없음. 아, 위대하다.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그럼 외부 세계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외부 세계를 익스트린식하게 앰비언 스페이스를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로 바꾸게 되니까 임베딩이 언제나 존재하면 이미의 컴팩트 류만 서비스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임베딩하는 관계가 정확하게 각각의 공간들이 다항식의 해집합인 것이 되는 원형이다. 그래서 대수기하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말하면 내가 지금 생각하는 셋이 있을 때 이 셋을 어디로 임베딩하는 게 목적이냐면 PN으로 임베딩하는 게 목적이에요. PN으로 임베딩하는 순간 이 알려져 있는 도구들이 뭐를 개런티하냐. 그러니까 왜 PN으로 임베딩하면 그게 되냐. 이건 굉장히 비정한 얘기죠. PN이라고 하는 거의 이 스페셜 스트럭처 때문에 이 그 그라스마니안도 아니고 오직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만이 뭐를 만들어 주냐면 이 임베딩에 의해서 다항식 관계를 임베딩으로서 만들어내서 내가 다루는 공간을 다항식의 해집합으로 바꿔버려요. 그래서 이게 대수적으로 폴리노미얼 링의 아이디어를 다루는 것으로서 기존에 우리가 미분기하적으로 미분과 적분을 가지고 다뤘던 데이터가 오직 윙과 마줄에 대한 데이터로 종속되는다라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기하랑 대수가 같다라는 게 19세기에 시작돼요. 이거를 주는 게 리만 로우 정리예요. 그렇죠. 이거는 뭐를 봐야 되냐면 그 리만이 봤던 이제 모티베이션은 이거는 이제 리만의 복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 행성 궤도가 타원 적분을 따라서 나와서 그 타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의 그 토로스에서 그 이제 캐노니컬 혹은 홀로모픽 원폼 업트 컨스턴스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의 적분에서 바이어스 피 펑션의 인버스로 원래는 루트 1 빼기 x 제곱분의 1 dx는 아크 사인을 가지고 적분할 수 있는 거에서 그거가 그 바이어스 피 펑션의 그 인버스로 표현이 되는 그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리만 서피스를 만들었어야 됐고 홀로모픽이 되도록 맥시멀하게 붙인다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피 펑션을 가지고 만드는 그 거기서 토러스를 일립틱 커브로 바꾸는 과정에서 나온 프레임워크예요. 이 모든 것들은 타원적분을 계산하고자 하는 것에서 남들은 치원적분 생각하고 있었을 때 타원적분의 계산은 사실 기하적 구조라는 거를 생각하면서부터 사실은 이게 대수적 얘기라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오버C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오늘날에서는 오버C도 필요가 없고요. 진짜 적분이에요. 진짜 적분 고민 하나 나온 거예요. 빈말이 아니라 유리함수 적분이에요. 보통 거기서 안 되면 멈추고 거기서 트릭들을 해석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였던데 리만은 어떤 생각했냐면 루트 안에 있는 게 3차라는 것은 이거는 구멍이 한 개 뚫려 있는 리만 공면에서의 바이어스의 피 펑션에 대한 얘기였지. 이런 생각을 해냈. 이거 기준으로 보면 가우스의 위단전이 진짜 개찐따 같은 얘기예요. 뭔 위대한 정리야. 얼어 죽을 얘기지. 이 위대한 정리란 말 때문에 사람들이 리만 로우 정리를 모른다고요. 이거는 역사적으로는 통탄할 얘기예요. 그래서 미분기하를 배웠다고 한 학부에서 가우스의 위대한 정리는 이름을 들어봐요. 네. 근데 리만 로우 정리라고 하면 그거는 내가 알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리만 로우 정리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리만의 복수 해석에서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하나씩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그 얘기들은 오늘 할 생각은 없어요. 여기까지 전달했죠. 그래서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생각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생각하는 그 집합을 다항식 관계를 따는 거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를 리만의 수학이 그거를 문을 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팩트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compact Riemann surface is a algebraic 혹은 정확한 모델은 compact Riemann surface is a algebraic curve. 그리고 이거를 하는 거를 가능하게 하는 거를 알고 있는 가운데 거기서부터 태동한 게 19세기에 20세로 넘어올 때의 알렉산더 이제 그로센딕과 현존하시는 이제 세르가 생각해내기 시작한 더 일반적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대수교예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걸 찾아보시면 이제 그 그로센딕에 대한 여러 가지 뭐 김치 좋아했다 이런 것도 이제 수준에서 인용이 되는 것 같지만 그 원래는 그 그로센딕이 여러 분 많았던 시절에 젊은 때 그 수학 너무 쉬운데 개껌인데 뭐를 좀 해야지 내 인생을 좀 재밌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영향을 주던 이제 교수가 자네 함수 해석학을 좀 해보지 않겠나 했는데 그 난제대로 그냥 다 풀어버려. 너무 쉬운데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제 교수가 자네야말로 이제 함수 해석의 어떤 길을 열 이제 인재다. 근데 노노 재미없음. 나 대수기 할 거임. 하고 열어낸 체계들을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후세대로서 배우는 것이고 그래서
기하가 대수가 된 거가 리만의 업적이라면 근데 이거는 여전히 예를 들어 오버C라던가 여러 가지 가정에 의존돼요. 물론 지금도 오늘날도 너무너무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 일반적으로 아주 일반적인 대수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왜 기하냐? 이게 대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거가 20세기의 수학에서 힐베르트 이제 그 데이비드 힐베르트의 어떤 그 밀레니엄 난제들을 포함해가지고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인터섹션 티어리 이런 얘기도 수준에 최근에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이제 그 밀레니엄 난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대수가 기하라는 거를 발견했어야만 비로소 풀리는 문제들. 수학에서 난제란 새로운 패러다임을 뭐를 발견해야 되느냐랑 사실 동치예요. 그냥 단순히 테크니컬하게 어떤 문제들을 풀어낸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이 문제가 안 풀리고 있던 걸 가지고 인간이 뭐를 놓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이제 지침돌 역할들을 해주는 면들이 있어요. 예, 말이 전달될까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왜 우리가 그냥 대수기하라는 분야에 관심을 갖는다 이런 의미라기보다 왜 대수학이 기하학인지를 이해를 해야 거기서 너무나 오래된 고전인 19세기의 갈로아랑 아벨의 업작들이 그냥 뻔한 얘기였구나. 이게 공감이 가면 갈로아 티어리에 대한 라인 바이 라인을 채우려는 욕망 자체가 사그라들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뻔하게 다 느껴집니다. 물론 훈련을 할 줄을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라인 바이 라인 몇 년 메꿀 줄 알아요. 시험 봐셔야 되는 분들은. 하지만 그거 전에 지금은 이미 저희가 후세대기 때문에 그것들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 대수기하에서 처음 시작이 저 오늘 조금 설명해 줄 건데, 저 필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 지금 첫 장이 뭘 주장하고 있냐면, 아주 일반적으로 이 얘기들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 안에서의 뭔가 기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대수적 정보에 대한 철저하게 퓨어리 알제브릭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들은 전부 다 철저하게 퓨어리 지오메트릭 데이터이다. 그래서 첫 장이 저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말이 이해가 가요? 저 다시 한번 오늘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하면, 왜 PN을 꺼내느냐? 리만의 수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로부터 문을 열고 그로센딕과 세르스로 수학을 위해서 그 방식으로 폴리노미얼 링으로부터 이 환원되어지는 게 어떻게 기하까지 연결해지지 사실 이 백월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수기하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기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대수가 왜 기하인지를 보니까. 이 역사적인 맥락이 이해가 가나요? 왜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지. 그러니까 대수만 보는 건 기하 없이 대수만 보는 건 그런 의미에서 너무 골동품이에요. 그렇게 배워서는 안 돼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그러면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 필드란 뭐냐? 참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저 지금 첫 페이지를 읽어보면, fix a field K잖아요. 혹시 이게 2009나 토로스로 보이세요? 아직 안 보이시죠? 이게 그걸로 보여야 돼요. 자, 이게 이렇게 나오는 프레임이에요. 그래서 대수학의 아름다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필드가 지금 저 문제의식 problem 1.1 fix a field K classify or finally generate field extension L over K 여기서 자 잠깐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설명하고 대수학이 아름다에 뭘 배우는 건지를 설명하고 오늘 이제 할 얘기 됐으면 듣고 마무리할 건데 자 지금 저 본인들의 뭐 병에 따라서는 챗GPT 뭐 제미나 이런 거 다 쓰셔가지고요 저 얘기가 토로스랑 S2 얘기로 보이세요? 자 1번 질문 저 얘기가 토로스랑 S2 얘기로 보이냐 2번 질문 저 얘기가 갈라티얼이랑 뭔 상관이냐 물론 갈라 그룹의 정의를 보시면 베이스 필드 F가 있고 필드 익스텐션 E가 있어서 거기서 갈라 그룹이 디파인이 돼요. 맞음? 근데 어쨌든 저게 뭔 상관이? 오늘 요 얘기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시간을 토대로 의도하는 것은 이제 이런 그 만약에 지금 어떤 관점을 비교해 보세요. 지금 저 오늘 이제 꺼낸 걸 포함해 가지고 저 지금 세팅 자체가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이해하는 게 어려운 건 선은 여기서 지금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대표적으로 뭔 말인지는 알겠음. 이거는 아무 문제가 안 돼. 근데 여기서 이제 길을 잃는 것은 이게 2009나 토로스 얘기로 보이냐? 1번 이거 뭔 그냥 이건 뭔 도대체 불시시란 말이냐? 근데 제가 여기서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 거냐면 제 수학이라서가 아니라 누구의 수학이라서 리만의 수학이라서 그래서 중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번 이게 왜 갈라디아에 대한 얘기냐? 라고 하면 그거는 중요한 거여서 오늘 이 얘기를 하려고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코멘트 있으면 듣고요 요거 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대상은 저 K는요, 대놓고 2차원 구를 생각하는 건데, 2차원 구가 프로젝티브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볼 때 그 컴플렉스 기준으로 CP1이에요. 원 디멘전이에요. 이제 요건 좀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제 대수학 가름다음에 시작하면 서브 스터디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씩 그럼 정의는 뭐고 이제 모티베이션들이 있기 때문에 정의는 뭐고 이게 왜 똑같고 스테레오그래프 프로젝션은 뭔 상황 이거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 재밌게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S2가 CP1이랑 같냐? 그리고 참고로 지금 같다라고 하는 거를 연락 퉁치고 넘어가는데 같다라는 센스는 수학적으로 늘 주의하죠. 위상적으로 같은 거냐? 스무드 매니폴드 같은 거냐? 이런 게 따져야 되는데 사실 이거 무지 어렵거든요. 왜 같다라는 이 말이 전 되게 셋 디어레티컬하게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테니까 실제로는 위상적으로만 같으면 하나밖에 없거든요. 컴플렉스 매니폴드로서 바이 리만 로즈 디어럼. 어려워요 이거. 그래서 리만 로우 정리를 나중에 그 리만의 복수에서 N기를 들어 지금 이기 포함해서 N기를 들어오신 분들은 리만의 그 이제 리만 로우 정리를 이해한 다음에 아 이거 왜 S2랑 호메오몰픽하면 왜 무조건 바이올로몰픽하나라는 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은 다 통치했고 자 그러면 CP1이 있으면 이 CP1은 사우스폴과 노스폴이 있어요. 여기 있는 분들 지금 수제에서 훈련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이 친숙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하나는 오픈셋이 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얘가 있어요. 각각의 R2랑 R2가 있어요. 전달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 C1, C1으로 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알제브레이크 펑션이어서 폴리노미알만 관심 있어요. 그러면 이 폴리노미알이 지금 베리어블이 한 개이기 때문에 어떤 x라고 하면 C 브라켓 오브 x라는 폴리노미알 링을 생각하면 여기가 C 브라켓 오브 x고 여기가 C 브라켓 오브 y면 이거 두 개의 오버랩은 x가 y분의 1로 연결이 돼 있어요. 전달이 되죠? 그래서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함수는 폴리노미알일 수가 없고 전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건 레셔널 펑션, 유리함수밖에 없어요. x가 y분의 1의 관계로 보죠. 이거의 디테일은 CP1의 정의 레벨에서 해소가 되어져요. 이거는 지금 말하고 싶진 않아요. 여기까지 전달이 됐죠? 그래서 CP1에서 정의가 되는 유리함수들의 모임은 x라는 인디터미네이트로 형성이 되는 유리함수들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의 결과인 것들을 리만의 복수에서 공부하시면 알 거냐면 이게 뭐의 결과예요? FTC의 결과예요. 본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제너라이즈 스토커스 티어럼이 개런티하는 게 CP1에서 정의가 되는 유리함수는 오직 베리어블 한 개로 만들어진다. 이게 저 K의 원형이에요. C round of X. 만약 대수적 기호가 편하신 분들은. 그러면 그 다음에 finitely generated field extension은 뭘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이걸 생각하는 게 토러스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제가 위상수학과 응용 시간에 가르치고 있는 걸로 토러스에서 180도 돌려가지고 S2 나오는 거 제가 이거 중요한 예시로 강조하죠. 여러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꺼낼 거라는 걸 강조하는 가운데 그래서 여기가 C 라운드 오브 X 파트이고 이게 베이스 필드 K 그리고 거기서 베리어블 Y를 더 집어 넣는 거거든요. 타원 곡선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실제로 필드 익스텐션을 취하는 그 행위는 베이스 필드에서 익스텐션 필드를 취하는 정보예요. 그래서 지금 저 프로블럼 1.1이 뭐냐? 프로블럼 1.1의 정체는 각각의 필드의 정체가 뭐냐면 underlying space에서의 rational function 모임이에요. 자,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얘기합니다. 저는 휴리스틱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기하적 실체입니다. 필드란 뭐냐? 컴퓨터티브 그룹이면서 아벨리안과 곱셈 기준 컴퓨터티브 그룹에서 제로 빼고 덧셈 기준으로 그룹이고 그 컴퓨터블 이거 말고 필드의 기하적 의미는 underlying 자리스키 토폴로지컬 스페이스 위에 주어져 있는 레이셔널 펑션들이 보입니다. 자, 계속 강조합니다. 일반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슈리스틱 아닙니다. 하나 됐죠? 그러면 필드 익스텐션이란 뭐냐? 커버링 스페이스예요. 그래서 커버링 돼 있는 데에서의 레셔널 펑션들의 모임이 저게 파이널리 제너레이티드 필드 익스텐션이에요. 그거의 가장 티피컬 예시가 뭐냐? 그게 토러스에서 S로 간 예시. 그거를 저쪽 대수에서 얘기할 때는 Q라고 하는 거를 Q 루트 2로 확장하는 거에서 여기서 C를 Q로 바꿔서 뿐이에요. 대수적으로 되는 구조에만 관심 있으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이 기하적 세계란 무엇이냐면 내가 생각하는 근데 여기서는 그러려면 토폴로지컬 스페이스에 대한 얘기를 잘 해줘야 돼요. 자리스카 기준이기 때문에 매니폴드 토폴로지가 기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언더라잉 스페이스에서의 리저너블한 대수적인 어떤 미상 공간 위에서의 유리함수들의 모임이 그게 렘마 1.3가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미의 finitely 이제 generated field extension이란 무엇이냐? underlying manifold가 PN에 존재하여 그거 안에 살고 있는 레이셔널 펑션들의 모임이랑 같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적 구조란 함수를 보면서 온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다루는 방식으로서 이게 왜냐하면 리만 서피스에서는 미적분학으로 다 다룰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지금 리만의 복수에서 연습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처럼. 그런데 이거가 오버 Q나, 아까 그 이제 Q 위에서나 아니면 넘버 필드나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되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오버랩이 되는 리만 서피스 레벨에서 매니폴드 토폴로지 기준과 자리스키 토폴로지 기준으로 다 본 다음에 똑같은 얘기를 미분적분 똑같은 얘기를 하나는 매니폴드 토폴로지 기준으로 우리가 보는 클래시컬한 센스 토폴로지 기준으로 얘기할 수가 있고 하나는 폴리노미알의 제로세트 기준으로 똑같은 미분적분을 얘기하는 거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추상화층에서 변성을 하는 것으로서 넘어가는 거가 지금 여러분이 보신 저 노트예요. 이렇게 봐야 미적분학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대수적인 데이터가 왜 이게 미적분학 데이터인지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봐야 지금 이 대수적 장난질의 실체가 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근해 공식의 비가해성의 핵심은 무엇이야? 그러면 우리가 마음의 편안함을 느끼면 사실 오직 2차밖에 없잖아요. 3차는 내가 꼴보기 싫단 말이에요. 3차 자체 풀린다는 거 팩트 하시는 거지 형태 외우고 계신 분 여기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핵심은 루트에 있어요. 사칙 연산 및 루트가 있다는 거. 이 루트가 뭐를 보냐면 그 개수가 복소 개수일 때 루트가 정의가 되는 거는 G2만큼의 자유도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만큼 돌아요. 그래서 실제로 루트가 있는 것마다 커버링 스페이스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비가해성과 가해성과 관련된 건 뭐냐면 지금 우리 그 보통 이제 대수적으로 사칙연산과 루트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말은 실제로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거냐면 베이스 빌드, 즉 베이스 빌드는 언더라인 스페이스에서 레셔널 펑션을 보면 진행하는 거고 베이스 빌드에서 커버링 스페이스를 유한계를 가지고 만들 수 있냐라는 기하적 질문으로 관함이 되어져요. 이거를 잡아내는 게 솔버 그룹이에요. 이건 어떻게 잡아내는 거냐? 갈라 그룹의 정의가 이걸 가르쳐줘요. 갈라 그룹의 정의 실제로 어떤 뜻이냐면 원더라인 스페이스에서 레셔널 펑션들이 보임했을 때 이 레셔널 펑션을 레셔널 펑션으로 옮겨주는 시미트리를 우리가 갈라 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이걸 다른 말로는 모노드로미 그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 어떤 구조여야 이 모노드로미 그룹이 어떤 스트럭처를 가져요. 왜냐하면 로컬과 글로벌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 지금 이게 커버링 스페이스 잘 정의가 되고 아니고의 그 여하가 이게 대수적으로 인코딩되어 있는 데이터가 그게 갈라디얼이에요. 그래서 5차 이상부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결국 함수가 함수로 옮겨주는 이제 전단사 함수가 옮겨주는 그 관계 그게 시미트리이고 그 시미트리가 SM부터 솔버 그 심플 이제 그 인사실 때문에 노멀 서브 그룹의 논 트리비안과의 존재성의 그 여하 때문에 된다 이런 그 팩트들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공간에서 그 공간에서 정의가 되는 커버링 스페이스 공간 위에 있는 커버링 스페이스를 쭉쭉쭉 체인을 만든 다음에 그 체인들에서 그 레셔널 펑션들이 움직이는 대칭성들이 어떤 거를 만족해야 된다. 완전히 기하적 얘기예요. 그래서 그 기하적 직관을 가지고 보면 뻔한 얘기로 바뀌어요. 아, 그냥 이런 얘기였군 하고 거기서 관심이 끝나요. 그 디테일들 볼 생각이 안 든다고요. 거기서 그럼 레프레젠테이션 티어리는 뭐냐? 이 지금 했던 얘기 선형대수로 바꾸려고. 행렬 누름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게 다고요. 그 서형대수 가지고 다뤄야 되니까 당연히 표현론적으로 일리드서블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잡아내는 거 중요하고요. 계산해야 되니까 베이스 같은 거잖아요, 일종의. 그런 거 다 현실적으로 계산 가능하게 떨어뜨리는 그런 시도들인 거지만 여전히 언더라인 스페이스의 커버링 스페이스 얘기에 지나지 않아요. 이거를 저쪽에서는 이제 브랜치드 커버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어떤 쪽에서 에탈 커버링이라고 정설론 쪽에서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이것들은 여전히 미적분학 세계에서 다 볼 수 있는 얘기들이 지나지 않아요. 그게 토로스에서 에스트로 가는 매핑, 그게 가장 구체적인 예시이고. 그래서 왔다 갔다가 되어지는 이 방식에서 보면 아이디얼과 링, 마줄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이 S2에서랑 토로스에서 맺고 있는 그냥 거기 레벨에서 다 해석이 되어지는 얘기들이에요. 이게 제가 대수학의 아름다움을 토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치는 과정에서 미적분학이 되는 거를 아예 다른 파트로 딴 게 리만의 복수 해석이고. 둘 다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미적분학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고 미적분학과 별개의 언어로서 대수적 랭귀지에 대한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시퀀스가 지금 원래는 이게 기대수였어요. 제가 원래 기대수를 만들 때 목적이 이거였거든요. 처음부터 리만의 수학 가르치려고. 그래서 미분 형식까지 해서 기대수가 맞힌 이유는 그냥 길어져서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니까 막상 만들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게 전체가 다 기대수예요. 사실은. 그 위상수학을 사실 생각했던 건 아니었고요. 원래는. 그래서 요거를 시퀀스로 돌려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아 대수가 기하이고 사실 당연히 위상이랑 관계가 있고 그런 것들을 느끼면 재밌을 것이다. 그리고 이 방식들로 책들이 쓰이게끔 해서
나중에 지금 쓰이는 그냥 이 대수적 터털러지들만 반복해서 뭔가 있어 보이즘을 얘기하는 것들을 깨게 하는 거가 지금 앞으로 5년, 10년 안에 제가 이제 수주를 가지고 달성하고자 하는 중요한 목표예요. 그거는 대수학을 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잘못된 그 사실은 우리를 가르친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전 좀 세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정서는 제가 심지어 어떤 배웠던 선생님들에 대한 얘기이기도 해요. 솔직하게 얘기해요. 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어요. 대수학이 아름다우면 뭘 배우는 거냐? 지금 저 첫 장을 볼 때, 지금 이 얘기가 정말로 2009랑 토로스 위에서 움직이는 얘기로서 이것들이 보이게끔 하니, 이게 제가 생각하는 주화인마가 아닌 선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한대수나 홍올로즈 대수 이런 대상들을 이제 볼 때, 아, 이런 그 정의들이 어떻게 나온 거고, 나라도 이 정의들을 만들 수가 있겠다. 그게 되면 지식들을 다 아는 게 아니지만 이런 어떤 것들을 해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그게 훈련을 덜 해도 된다. 이런 거랑은 다른 결입니다. 이게 전달이 되죠? 자, 오늘 얘기는 다 드렸어요. 그 피드백으로서. 대수학 프리스터디에 대해서 추구점이 뭐냐? 이 얘기들이 토로스랑 2009 얘기들을 볼리냐. 이거 하려면 리만의 복수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답을 알고 계세요. 이거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미분 형식 접근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대수적으로 적분은 어디에 숨어 있는 겁니까? 마줄들의 시퀀스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리만이 복수에서 가르친 거를 레졸루션을 가르쳤죠. 그래서 마줄들의 시퀀스에서 랭크의 얼터네이팅 썸이 가우스분이시잖아요. 이거를 공감하려면 미분형식 적분부터 이해해야 돼요. 보통 통상적인 반응. 나 이거 선적분 면적 빼고 껌이다. 안 해보고 껌이라고 하는 사람이랑 100번 고민하고 모르겠다 하는 사람이랑 저는 후자를 더 좋아해요. 저는 유물론자라. 오히려 해보면 모른다는 말 하거든요.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 안에서 안 해보면 아 나 이렇게 쉬운 걸 나한테 왜 하라고? 나 이거 옛날에 이건 뭔가 이 얘기는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죠? 리만의 수학을 굉장히 과시하는 거여서 제가 이거는 그냥 둘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미분형식 안다고 하면 제가 연락 알 거고요. 모른다고 하면 두는 거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연습들은 아이러니하게 실제로 해야 되는 다변수 해석학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다변수 미적분학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지만 대수학의 아름다움은 미분 형식에 대한 훈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배워야 되는 게 대수적으로 너무 많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포커싱을 맞추고 거기서 이 공부들 하다가 이제 아 미적분 마렵다 하면 다시 리만의 복수해서 그거 반복. 그래서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는 매니폴드 토폴로지 기준으로 얘기하고 즉 RN의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 얘기하고 다른 하나는 PN의 सब스페이스 토폴로지로서 즉 자리스케 토폴로지로서 얘기하고 똑같은 컨텐츠를 언어만 바꿔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기대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그게 될 거라는 거를 기대하고. 그래서 이게 수술의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의 존재의 의의예요. 수술은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늘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수술은 이런 리만의 수학을 어떤 알아가는 한 사람이라도 늘어가면 수술은 존재의 의의가 있어요.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싶은 얘기들은 다 드렸고, 너무 센 얘기들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아마 전문적인 수학자들은 이거 보고 절 욕할지도 몰라요. 아, 지금 그래서 대수학 제대로 가르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럴지도 몰라요. 이렇게 일단 영향력이 있는 채널에서.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 대수학을 대수학으로 가르치면 안 되는 시절이다. 지금 허준희 선생님의 업적이 조합론과 대수계를 연결하는 시대이고, 그런데 한 진짜 19세기에도 용인받지 않을 그런 텍스트북 따라가고 있는 거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한심하게 보는 선들은 저 대수학 A뿔 받았습니다. 어쩌라고. 자, 혹시 여기까지 그 어떤 얘기들에 대해서 혹시 감상이나 어떤 뭐 질문이나 할 얘기들이 있으면 드릴게요. 좀 센 얘기들이지만 제가 오히려 그 가감 없이 좀 얘기들을 했습니다. 솔직히 지식 사이드로 와서부터는 한 10%는커녕 거의 모든 스테이트먼트를 제대로 이해하지 좀 못했다라는 좀 감상을 좀 받고 있고요. 맞아요. 리만 목서나 혹은 이제 미상 수학 스터디에 좀 참여하지 않아서 좀 언어 작업단 그냥 얘기가 뭐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어 약간 결국에 좀 머릿속에 남는 건 이건 것 같아요. 그냥 미분 형식을 보라고. 그러면은 뭐부터 어떻게 보라는 말씀이신지가 사실 그게 좀 구체화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그 미분 그 다른 스터디에서 보는 거와 같은 정도를 유지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뭐 대수학식의 프리스터디 말에 또 이제 그냥
뭐 하는 작업들 같은 것들이 요구하는 건지를 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되게 섬세한 얘기죠. 그래서 제가 늘 이건 다 채널에서 지금 이 레시피 선이라 뭐부터 해봐야 돼요? 에스트랑 토러스에서 리마니 복스에서 연습하시는 분 아시죠? 뭐 계산해야 돼요? 가우스 보넷. 그럼 했다고 꾸역꾸역 해야겠죠? 그 다음 제가 뭐 요구해요? 이거 왜 FTC임? 그럼 또 했다고 하겠죠? 그럼 이거 발산 정리로 이거 왜 됨? 이런 것들 하나하나 FTC 선에서 보여야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지금 이 대수학선에서는 이제 뭐예요? 이거 왜 대수적 데이터임?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니까 오히려 굉장히 엘리멘터리한 계산들을 오히려 어떻게 하는지를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다 하나하나가 섬세한 결들이고 어떤 착각들을 하기가 좋냐면 엘리멘터리한 것과 트리비얼한 거랑은 전혀 다른 뜻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들은 다 엘리멘터리하니까 달성이 가능하나 이 달성이 가능한 계산했을 때가 끝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산했을 때 거기서 관찰하기 시작해야 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다변수 심화 스터디 그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면 제가 뭐라 했냐면 다변수 심화 스터디의 목적은 가우스 공률 계산 적어도 7개 다른 방법 가우스 보넷 정리 계산 적어도 7개 다른 방법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전문가로 가는 선이면 가우스 보넷 정리 가우스 공률 계산 적어도 10개 이상 방법 생각 안 하고 제가 7개 정한 거는 그 OT 들어가서 그냥 앉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생각하거든요. 내가 지금 가우스 보넷 계산할 수 방법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이거는 그냥 생각 없이 된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선이 이런 게 아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거 이제 하면 이제 대수학선에서는 다 그때그때 다 달라요. 줘야 되는 포인트도 다 다르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메이어 비트리스 시퀀스라고 하는 거를 이제 미분형식 기준으로 볼 때도 리만의 복수 해석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과 위상수학 기준으로 얘기하는 거는 다르고 대수학 시간에 해야 되는 얘기도 달라요. 엘리멘트리한 것들은 관찰 도구이고 이것들은 그 매스웨이컬 사이언스 기준으로 볼 때 실험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거 현미경 켤 줄 아니까 나 현미경 아는 거 아니냐? 아, 아님. 현미경 켤 줄 알면 이제 그걸로 관찰을 시작해야죠. 그렇죠? 그렇게 배우는 거죠. 그런데 보통 배우는 게 나 이제 현미경 켜봤으니까 그 다음에는 인공위성 그 켜보고 싶고 이거 켜보다 보면 난 엔지니어 아님? 아, 아님. 하나라도 다룰 줄 아는 게 엔지니어예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은 그때그때 물어보면 돼요. 나 지금 뭐 해봐야 되냐? 하면 그것들은 보통 굉장히 클리어한 엘리멘털 태스크들이 가지만 그 위상수학 시간에 어떤 경험을 가지고 이제 보면 처음에는 온갖 화려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어떤 공부한 것들 가지고 나중에 어떤 선생님이 얘기가 되냐면 나 S1에서 그 미분 형식의 제너레이터가 D세타인 것도 잘 모르겠다 해서 공감대가 서면 아 공부가 잘 흘러가고 있군 하고 저는 두는 편이에요. 그것도 한참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반응 아 뻔한 거 아님? 혹시 또 아, 이거 개인적인 얘기로 저는 그 학부 때 그 대수학 그 중간고사인가 기말고사 쳤을 때 제가 뒤에서 셀 수 있는 등수였거든요. 근데 오늘 얘기 듣고 오히려 그러니까 더 대수학을 공부하고 싶다 생각이 좀 들었어. 그래서 내년에 대수학 아름답 얘기하면은 아, 잘 배워보고 싶다 생각이 듭니다. 리만의 복수에서 하신 분들은 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카타르시스들이 얻을 게 너무 지금 그 도파민 터질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없으면 좀 아쉽겠죠. 그 하시기를 권해드려요.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다른 분들. 그럼 역으로 그 리만 복소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수학을 접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계속 시퀀스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리만의 복수에서 이기에 들어온 상당수가 그 대수학의 아름다움 1기하고 미적분학이 마려워서 이거를 하게 되는데 그 정서가 아, 나 대수는 좋은데 미적분학은 정말로 싫다인 사람들이 바뀌어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가 바뀌어요. 사실 미적분도 정답이 아니잖아요. 다시 대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거죠. 왔다 갔다. 그래서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구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툴들과 도구들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레코드 보시면 아시다시피 다 구체적으로 주기 때문에
거기서 아예 어쩌라는 거냐. 근데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건데 본인은 어쩌라는 거냐라고 하는데 막상 이제 그 공부를 한 사람이랑 안 한 사람의 어떤 그 군에서 비교해 보면 어떻게 저런 언어를 기술하고 있는 거지? 라는 선으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 공부를 안 하는 기준에서 본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실질적으로 바뀌고 있는 지점들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재밌는 거죠. 그 어떤 나는 이제 그 어떤 길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쭉쭉 가고 있는데 주변에서 보면 왜 저렇게 뻔한 걸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얘기로 바뀌어 있지? 라는 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되게 다 섬세한 레시피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미 사실 그 완성이 돼요. 근데 원래는 제 의도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렇게 따로 뗄 목적이 아니었어요. 다 전체가 원래는 기대수였고 전 그럴 생각으로 기대수를 원래 만든 거였거든요. 처음부터 목적이. 근데 해보니까 생각보다 할 얘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제가 수술하면서 의사소통에서 배운 게 뭐냐면 미적분학을 안다고 하는데 막상 미적분학들을 정말로 안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배웠어요. 이 친구들 진짜로 미적분학을 안다고 착각을 하는구나. 안 해보고. 그래서 미적분학, 그러니까 이런 해석학 공부하라고 하면 그래도 해석학이면 중요한 수학 이 느낌인데 미적분학 계산하세요 하면 왜 나 무시하시나요?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고 더 어려운 건데. 사실. 그 반대로 잡혀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잡혀 있는 방식이. 그래서 당연하지만 그런 거여서.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서 이제 기대치가 어떤 게 나오냐면 미적분학 계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로센디의 컨스트럭션. 그래서 이제 펑터를 카테고리에서 적분하는 거가 카테고리가 된다는 말이 구체적인 미적분학에서 이게 왜 토러스들의 모임을 미분 형식들의 모임에서 적분하는 거냐. 이런 것들이 보이게. 언어는 철저하게 범주론적 언어로 적혀 있는데. 이런 게 보이면 이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할 수 있겠다. 이런 게 중요하고 그 행간을 있게 하도록 그 대화들을 맞춰야 되니까 제 입장에서 시간 관계가 많이 드는 작업이지만 이런 커뮤니케이션들을 계속 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레코드 보라고 하죠. 기대수처럼. 근데 기대수는 제가 더 안 가르치잖아요. 그냥 레코드 알아서 보고 알아서 디스커션 하라. 이게 이 지금 층위에서는 현재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기대하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한 3, 4년만 지나도 다를 거예요. 어떤 뭐 수준이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그러면 거기서 또 이거 가르치면서 얻을 것도 많잖아요 모든 의미에서 그러면 이제 좀 이 인간들이 지금 가르칠 수 있을 때 이제 다 당연히 떠넘길 생각이죠 이제 가르치면서 배워라 이런 식으로 해서 시퀀스가 돌게끔 하고 제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모습은 매 기수마다 책을 써서 매 기수마다 책을 써서 그 책들은 그 같이 쓴 사람들한테 수익 작업을 하면 되잖아요 그거 그래서 그런 책들로 책이 나 이건 어차피 그 지금 독보적이에요 수술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보상들을 이제 주는 방식으로 본인들한테 모든 게 다 돌아가도록 한다. 요게 지금 이제 청사진이고요. 자, 혹시 또. 자, 오늘 얘기는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짐으로써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40 프로그램 1.1을 봅시다. Fix a field K, classify or finally generate the field extension L over K. 여러분 이거 아세요? 라고 물었을 때, 여기서 전개되어지는 대수적 세계관들을 지금 여러 번 방식으로 볼 때, 이 세계관들을 만날 거라고 생각하시면 이 공부를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만약에 지금 요것들을 이거 지금 토로스에서 180도를 쭉 돌려가지고 이차원구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주어져 있는 유리함수들의 모임을 필드 익스텐션 해가지고 여기서의 P 펑션들과 P 프라임이 만들어지는 유리함수들에 대한 것으로서 이 파이나이트계라는 게 저 P랑 P 프라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 이게 프로젝트 스페이스에 인베드하는 기준으로서 이걸 하고 있는 것이 이 얘기구나라는 거가 보이려면 이 대화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그걸 지금 당장 얻고 싶다면. 10년,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돌을 닦다가 10년 동안 돌을 닦다가 그게 어느 순간 깨달음으로 올 거라고 생각하시 10년 동안 공부를 하셔도 되는데 이거는 그냥 대화를 조금 그냥 나눠보면 그냥 이런 거구나 알게 되는 것들이고 물론 어떤 이제 여러 이제 그 인텐시브한 그 디스커션 대화를 이제 하여간 그러기 위해서 근데 그럼에도 지금 어떤 가장 기초적인 선에서 선형대수랑 추상대수를 모르시는 분들은 학부 수학에 준하게 즉 기대수에 준하게 군이론과 선형대수까지는 접해 보셨어야 돼요. 거기서 이 논리가 안 되면 이 공부는 불가능해요.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서 이것들이 필요한 이유는 여기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 필요한 이유는 알려져 있는 레시피들을 따라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레시피를 잘 뜯어보고 더 들어가는 거라면 여러분 할 수 있겠지만 그 레시피를 변경하라고 한다면
그 변경이 어떤 기준하에서 타당한 선이냐고 한다면 이 기준선들, 예를 들어서 저게 어떤 공간 위에서 함수들의 모임이 대수적 함수들의 모임이 있어서 그 대수적 함수들의 모임을 옮겨주는 대칭성의 관점에서 호환이 되도록 해야 되니까 이런 직관들을 얻는 게 필요하려면 이런 층의 대화들이 필요하고, 만약에 지금 이런 것들이 실제로 지식의 부재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느끼고 있는 경우들이면 저는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오히려 수학을 정상적으로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은 아, 너무 아름답다. 파이널 필드 익스텐, 이거 얼마나 아름답냐. 왜라고 하면 아름다운 거야, 임마.가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는 지금 컨젝처는 그런 경우들은 다 뭐의 경우냐면 에고가 높은 것이다. 수학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수학을 잘하는 필요 조건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에고는 낮아져야 된다. 왜냐하면 도움이 안 되기 때문이죠. 가우스처럼. 자, 오늘 얘기는 여기서 줄입니다.